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던 그 비극적인 순간, 과연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많은 이들은 그를 나약하고 무능한 군주로 평가하곤 합니다만, 정말 그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맞서 고독하게 싸웠던 비운의 지도자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경랑의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거센 각축 속에서 고종께서 내리셨던 수많은 고뇌 어린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가져온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결과들을 생생하게 추적해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 민족의 생존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잊혀진 역사의 진실과 함께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지켜져야 하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신 고종의 첫 발걸음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863년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좌에 앉으셨던 그에게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당시 조선의 궁궐 안에서는 외척 세력들의 팽팽한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막강한 실권을 쥐고 있던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훗날 명성황후가 되실 민씨 세력 간의 묘한 긴장감과 암투는 어린 고종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을 온전히 행사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소년이었고, 주변의 압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진 작은 배와 같았달까요? 왕으로서의 위엄보다는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조선을 둘러싼 외부의 상황은 더욱 위협적이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밀려드는 이른바 서세동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나타난 서양 함선들이 제물포 앞바다에 위압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고 거침없이 개항을 요구하던 모습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절박한 위기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굳건히 쇄국 정책을 고수하려 했던 조선의 오랜 노력은 거대한 국제적 흐름 앞에서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물과 기술로 무장한 서구 열강의 등장 앞에서 조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후외환 속에서 어린 고종은 과연 어떤 미래를 꿈꾸며 왕좌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명목상의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은 아버지 대원군에게 있었고, 그마저도 점차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으로 교체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권력을 제대로 쥐어보기도 전에 나라는 안팎으로 흔들리는 거대한 배와 같았습니다.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던 그 시절, 고종은 그저 왕좌에 앉아 시대의 흐름을 지켜봐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은밀한 의지를 품고 있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과연 어떤 고민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의 초기 통치 환경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강물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서구 열강은 새로운 시장과 식민지를 찾아 동아시아로 눈을 돌렸고, 특히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통해 급격히 국력을 키워 조선을 향해 노골적인 침탈의 손길을 뻗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는 여전히 중화의 자존심을 내세웠지만 그 힘은 예전 같지 않았죠.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은 마치 사나운 파도에 휩쓸릴 작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고종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그의 어깨에 지워진 왕관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한 소년의 어깨에 놓여 있던 그 비장한 순간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불안한 왕좌 위에서 고종은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채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미지의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난관과 예측 불가능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고 말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종이 마주했던 본격적인 개혁과 저항, 그리고 흔들리는 자주권의 시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의 고뇌와 선택이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듯 위태로웠던 조선의 왕좌. 그 위에서 고종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 위에는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수많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그는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린 고종이 통치권을 쥐고 직접 나라를 이끌기 시작했을 무렵 조선은 안팎으로 거대한 변혁의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거센 개항 압력은 날마다 거세졌고 나라 안에서는 낡은 체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젊은 지식인들은 근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변화를 꿈꾸었지만 보수적인 세력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의 힘을 빌려 정권을 장악하려 했던 이 3.1 천하는 결국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 시도는 좌절되었고 오히려 청과 일본의 내정 간섭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외세의 그림자는 조선의 심장부까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도 조선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1894년 탐관오리의 폭정과 외세의 침탈에 맞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 거대한 민중의 봉기는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결국 이 두 나라는 조선 땅에서 서로의 패권을 다투는 전쟁, 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반도는 마치 거대한 두 고래가 싸우는 싸움터가 되어버렸고 그 사이에 끼인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이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패권국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경랑 속에서 고종의 좌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1895년 벌어진 을미사변은 고종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개혁과 외교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던 명성황후를 경복궁 안에서 무참히 시해하고 그 시신마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나라의 국모가 궁궐 한복판에서 외세에 의해 시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고종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의 나라마저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고종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을 겁니다. 그는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른바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국왕이 자국의 궁궐을 떠나 타국의 공사관에 몸을 의탁해야 했던 그 비극적인 순간은 조선의 자주권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고 긴장과 분노가 가득했던 이 시기, 고종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을까요? 그의 어깨에 얹힌 나라의 운명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은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홀로 짊어진 채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았죠.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조선이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적인 근대 국가임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장엄한 황제복을 입고 즉위하는 그의 모습은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했던 고종의 비장한 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죠. 새롭게 출범한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고종은 황제 중심의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며 자주권을 강화하고 국력을 키우려 했어요. 서양식 건물이 한성 곳곳에 들어서고 근대적인 교육과 산업이 육성되며 군사력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마치 잠자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듯 대한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발버둥 쳤던 거죠. 고종은 이 모든 개혁을 통해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고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함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을 테죠. 하지만 고종의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거대한 야욕 앞에서 너무나도 위태로웠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결국 1904년 두 나라는 조선의 영토를 전쟁터 삼아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력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노골적인 침탈을 시작합니다. 고종의 외교적 노력은 이제 절망의 그림자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듯했죠. 일본은 러일 전쟁 승리 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갑니다. 1905년 11월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위협하며 강제로 불사능략을 체결하도록 압박합니다. 덕수궁 중명전에서 벌어진 이 강압적인 조약 체결은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짓밟은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고종은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국 공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야만적인 행위를 폭로하려 했죠. 황제의 권위로 조약의 무효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의 손을 들어준 뒤였습니다. 고종은 국제사회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07년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능략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의 특사들은 고종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은 세계만방의 대한제국의 독립의지를 천명하려는 고종의 필사적인 외교적 투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에게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고종이 황제로서의 권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며 퇴위를 강요하기 시작했죠.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으려 했던 마지막 노력이 오히려 자신의 황제 자리마저 위협하는 칼날로 돌아온 것입니다. 일본의 압박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1907년 7월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옷을 벗는 고종의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퇴위가 아니라 수백 년 이어온 조선의 상징이자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궁궐 안에서 고뇌하던 고종의 쓸쓸한 뒷모습은 한나라의 운명을 책임졌던 지도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일본군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그는 오직 통탄과 비통함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테죠. 그의 퇴위는 대한제국이 겪게 될 더 큰 비극의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고종의 역사를 마주하며 복잡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맞선 비운의 지도자였을까요? 아니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무능한 군주였을까요? 그의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곧 대한제국의 비극적인 운명과 궤를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무능하다는 비판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뇌와 한 시대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역사의 비극성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깊이 공감하는 지점이죠. 고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내린 선택이 얼마나 막중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외세의 압력 속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고되고 중요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의 실패는 뼈아픈 교훈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할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고종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의 쓸쓸한 마지막 모습 뒤에는 마침내 독립을 향한 민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깊은 여운이 남아있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